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킬리님께서 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어제 현종님 타 방송에서 배신자라고 저를 배신자라고 그랬다고요? 누가요? 누가? 댓글 중에 뭐 타 방송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하여튼 저 배신자 이야기 많이 듣고 삽니다 요즘. 뭐 그냥 뭐 담담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배신한 사람들이 배신하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우리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오로지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어떻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잘 살 수 있을지 그 문제만 고민하지, 의리 뭐 이런 배신,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 이 말 기억나죠? 헌법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네. 뭐냐? 의리다. 네. 네. 누가 이야기했던가요? 조원자 조원진 네. 그 뭐 우리공화당인가요? 뭐 그 친박 뭐 의원 우리공화당 대표군요. 네. 네. 헌법보다 의리다.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요즘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네, 국민의힘의 김민모님, 네, 뭐 윤모님, 뭐 네, 이런 많아요. 분들 뭐 헌법보다 있어요. 의리래요. 네, 헌법보다 의리, 의리. 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탄핵 소추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 정청래가 어제 이제 신문을 하다가 본인이 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소추위원장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어제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실장 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감독 영상이 있나요?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의 조건은 헌법 제77조이랑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을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능적으로 신원식 증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짧은 계엄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경고성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문에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보다 더 심한 야당과 국회에 대한 용어는 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게 야당을 지칭한 거라면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국회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폐악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에 대한 경고성과 어울리는 용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예산 폭거, 특검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요. 이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란 말로 돌려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25차례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말 경고성이었다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 많은 국무위원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권한 소추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네. 네, 아마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어제 아마 처음으로 저렇게 윤 대통령하고 정청래가 어떤 입장을 나눴는데 뭐 바로 그 요건은 그겁니다. 아마 정청래는 아니 그 국회에서 이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 통과시키고 이런 거는 국회 권한이다. 네. 대통령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네. 뭐가 문제냐? 니도 저 똑같은 거 했고 나도 똑같은 거 했고 뭐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시 근데 정청래는 무식한 게 티가 나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 직권을 남용한다. 그럼 네.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방기를 한다.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그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령, 헌법상 권한이라는 거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건에 맞지 않은 실체적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다. 그다음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 발동 권한을 대통령이 잘못 사용했다 이거 아닙니까? 오용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권도 오남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29건 뭐 이상민 전 행정부 행안부 장관들 8대 9대 빵으로 그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오남용 아닙니까? 확실하게 무식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이제 국회가 어떤 이 탄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일방적인 어떤 그 국회가 탄핵과 그다음에 예산 삭감 또 입법 하게 될 경우에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거부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거부권을 대통령이 뭐 행사하고 싶어서 행사했겠습니까? 네. 한 번도 여당하고 어떤 합의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통과해서 하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또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네.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 권한, 뭐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정말 합법적으로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지금 논쟁하는 문제이지 마찬가지로 그 본인들이 했던 정말 이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나 반성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저 문제만 이제 드러내는 것들 바로 그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들이 어떤 횡포 다수의 횡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말의 지금 반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이제 이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제도의 불완전성이 이 타락한 정치 문화 때문에 제도적인 부실함도 더 이제 부각이 됐다 해서 지금 개헌을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이재명은 개헌 자체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현종님이 지적한 것 중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인데 국회의
탄핵 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대통령 측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뭐 과도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편으로 줄여야 되지만 국회의 그런 그 탄핵 소추권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 뭐 이게 그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제도 고안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탄핵을 하더라도 이 직무 정지를 하지 않는 방안.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이제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결국은 탄핵 본안에 대한 지금 야당이 원하는 게 아니라 딱 직무 정지 요걸 그렇죠. 지금 원하거든요. 그렇죠. 파면이 네. 아니라 직무 정지가 현실적인 목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죄 추재 원칙에 따라서 네. 직무 정지를 하지 않는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탄핵에 대한 희소성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이제 견제 장치 중에 제일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청래라는 이 인물은 저희가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정청래라는 인물을 따져 보면 참 이 우리나라 폭력적인 학생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참 저하고 비슷한 시기, 저보다는 좀 미친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극좌 학생 운동의 아주 대표적 주자였어요. 극좌 맹동주의. 네, 극좌 맹동주였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정청래는 건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뭐 산업공학과인가 뭐 거기를 나왔었는데 1989년도 10월 13일 날 새벽에 여러분 정동에 가면 주한미 대사 관저가 있습니다. 네. 관저가 이제 그 주한미 대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사관은 이제 이 세종로에 있는 그쪽에 그렇죠, 대사관이 있고요. 그렇죠. 네. 저기에 관저에 승용차를 몰고 와서 6명이 대사 관저로 난입을 했어요. 네. 난입을 했는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민족을 위해 이 목숨 할 일이 있다면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여라. 반미국투쟁 만세 이런 노래를 읊조리면서 당시 전대협 반미구결사대 5명과 함께 여기 담을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사제폭탄을 준비를 해갔어요. 터뜨렸네요. 네, 터뜨렸는데 전부 다 불발됐다고 그럽니다. 아, 사제탄을 터뜨리면서 저희 거실을 점거했다. 네. 모두 5발을 터뜨렸다. 또 쇠파이프 난동을 부렸다 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정청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조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화염병 처벌법. 나쁜 거는 다 모아놨네요. 결국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13년 뒤인 2002년 10월 선고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 대사관저의 벽을 엄청나게 높게 높였어요. 맞아요. 못 들어오게끔. 기억납니다. 그 뒤에 대진년이 대진년. 대진년이라고 이제 여기도 주사파예요. 단체죠. 네. 대진년이 한번 또 점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때 막 그 사다리 들고 가서 점거하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때 실패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2002년도 10월 달에 이 한 총련이 대학생들이 또 미 대사관에 들어가서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10월 달에. 자, 그때 정청래가 인터넷에 이런 걸 올렸어요.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의 투쟁을 보며 13년 전 오늘을 생각했다. 여러분의 거사는 외로운 투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요 글을 올린 2년 뒤 2004년도에 바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가요. 2013년도에 그때 아마 외통위 소속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외통위 가려고 이제 미국에 비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미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도 비자 안 주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옛날에 이제 반미 운동을 하거나 예. 북한과의 어떤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비자가 안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요. 그 최근에도 비자 못 받아갖고 미국 가려다 네. 못 간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던 작자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에 여러 가지 현조 건조물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처벌법
이걸로 본인이 이제 형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이 서부지법 사태가 네. 터졌지 않습니까? 서부지법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을 꾸지 못하게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도가 폭도에게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바로 이 모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작자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을 맡고 있다는 거죠. 검사 역을. 그러니까 딴 것도 대표 아니고. 검사 아니에요. 소추위원장이 저 이제 일반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 측인데 검사 측 중에 검사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다시 범죄 혐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 화염병 처벌법.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이 당의 대표가 예. 전과사범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5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법사위원장은 요 정도는 뭐 제가 볼 때는 애교 아닌가. 그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민주당에는 당 간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장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요. 예, 아마 모아놓으면 꽤 많을걸요? 네. 아, 참. 근데 지금 정청래 그 긁어부스럼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아니, 절제력을 예. 저렇게 대학 시절에 폭력을 행사한 작자가 이번 서부시법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럼 본인은 뭐 이 다 저런 일을 했고 한 번도 나와서 반성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어떤 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건지 더군다나 근본적으로는 이 대통령 탄핵에 바로 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전 이번 사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제 뭐 등등 이게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검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그딴 것도 아니고 사제 폭탄 지금 민주당에는요 이거보다 좀 더한 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뭐 강도 절도도 있어요. 그 운동권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재벌집 그 다물 타넘어 가서 강도 절도를 하다가 했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 잘 몇 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하여튼 뭐 거기에는 혐의가 없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 당의 뭐 대표도 그렇지만 근데 물론 뭐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일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뭐 검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그 탄핵 심판에 보면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몇몇 재판관들의 이 그 재판 진행도 그렇고 지금 그 대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의 과거 이력도 그렇고요. 좀 이럴 때일수록 좀 흠결이 남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과연 국민들의 다수가 수긍을 하고 자 이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네. 참 그런 정청래가 참 법사위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지 마음대로 하고 뭐 하는 사람 가서 손 들고 있으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참 이런 행태를 보면 참 누가 누구를 참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나온 군인들한테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했던 작자가 진짜 군인들에게 그렇게 윽박지르고 뭐 일어서 앉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참 어떻게 저런 작자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정청래가 원래 학원을 했어요. 그렇죠. 이 마포에서.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이 학원 할 때 그 학원이 하여튼 그 애들 뭐 엄청 패서 성적 올리는 걸 아주 유명한 학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체벌. 마포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요. 예, 근데 저기가 이제 91년부터 97년까지 성산동에서 길잡이 학원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길잡이 학원인데 너무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 학원 이름이 바뀌었대요. 네. 매잡이 학원으로. 참. 애잡이 학원. 네.
전성은 뭐 애를 잡는다. 해서. 애를 잡는다. 예,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럽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저렇게 국회 가서 신분 세탁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청래 참 씹어도 시원찮을 정청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